이야, 아주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옥정이 입주가 어제 마무리되면서 네, 입주 물량이 입주 폭탄 물량이 다 끝났고 네, 다 끝났어요. 전세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이 전통적인 비수기거든요. 그렇죠. 전통적인 비수기인데 찾는 사람도 없고 근데 또 전세 물건도 더럽게 귀해. 네, 맞아요. 찾는 사람이 없는데 전세 물건은 굉장히 귀하고 전세 금액은 슬금슬금 올라가는 네, 이런 모습은 자주 봤어요. 네, 자주 있었어요. 자주 봤어요.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가을에는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이제 이사철이 되면. 근데 네. 변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변수? 경기가 네,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아. 지옥이야. 자, 그러게요. 오늘자 신문에 보면 네, 소액 생계비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네, 소액 생계비 대출이란 100만 원을 대출을 해주는데 연리 9%에서 15%로 빌려줘요. 이율 근데 상당히 요게 높네요. 1년 만에 네. 27만 명을 넘어섰어요. 대단한데. 그 다음에 1인 사업자 폐업률, 네, 코로나 때보다 더 많아요. 좀 굉장한 위기입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위기일 때 나타나는 신호가 있어요. 네, 이렇게 경기가 극심하게 어려워지고, 네, 경기가 어려워지면 부자는 더 많은 돈을 벌고, 네, 빈자는 더 가난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1년 만에 100만 원 빌려주는데 27만 명이 넘게 신청을 했대잖아. 네. 100만 원.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도 안 되는 금액인데 그렇죠. 굉장히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네. 요럴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가 있어요. 부동산에서는 첫 번째, 이사를 안 해요. 할 수가 없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사 가는데 비용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지. 이 집을 팔아서 네. 혹은 여기 전세금을 찾아서 다른 데로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사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월세 계약이 다른 해보다 미치게 많아요. 올해 월세 비중이 그렇게 높다며? 저는 부동산 한 이래로 월세 계약이 이렇게 비중이 높은 건 처음 봤어요.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네, 임대인한테 임대료로 벌이나 은행에 전세대출 이자로 벌이나 똑같아. 그렇죠. 다른 게 있다 그러면 임대인한테 벌이는 건 고정금리, 그렇죠. 은행에 벌이는 건 변동금리. 변동금리일 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정책자금, 네, 적격대출을 받을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그냥 그 금리 차이를 결정을 해. 그렇죠. 만약에 적격대출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시중은행 금리가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월세보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경기가 나쁠 때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첫 번째, 이사를 안 하는 거. 두 번째, 월세 계약 비율이 높다는 거. 그런데 올해는 그게 유난히 심했어요. 말은 바로 해야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사를 못 해. 왜냐하면 재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맞아요. 이삿짐 센터에 지불하는 비용, 중개 보수 비용, 그 다음에 새롭게 사고 버리는 비용, 네, 그럼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옛날에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무지무지하게 커졌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못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집을 팔아서 혹은 여기 전세에서 조금 더 상향 이동. 네, 상향 이동하는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상향 이동하는 수요가 거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똥이니까. 네.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많이 안 좋아요. 네. 경기가 좋으면 이런 이동, 계층 간의 이동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네, 계층 간의 이동이 다 멈춰져 버리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그 밑에 저소득층은 더 어려워지고 네. 그러니까 이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경기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전월세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아요. 왜? 내 소득이 줄어들었으니까 다른 데서 보상받으려는 그 심리가 있으니까. 아파트에서 특히 그게 심하고 네. 원룸이나 이런 데는 좀 내려가더라고. 음,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실장님이 정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동이 없어지니까 전월세 물량이 나올 것도 별로 없어. 네. 이게 상향 이동을 하든 하향 이동을 하든 이동을 해야 공가가 생기고 그쵸. 이동을 해야 내가 이사를 해야 될 반드시 필요성이 생기는데 맞아요. 이사를 못해. 돈이 부족하고 상향 이동도 안 되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사를 못하고
또 지금 아파트 분양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죠. 분양을 받아서 딴 데로 가야 되는데 우리 옥정신도시 입주 다 끝났잖아. 이제 다 끝났죠. 가긴 어딜 가? 갈 데가 없어. 끝났어. 그냥, 이제 멈췄어. 이제. 입주가 끝났으니까 내가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지금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전세도 없고 전세가 나왔는데 찾는 사람도 없고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가을에는 네. 찾는 사람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물건도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네.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네. 월세의 경우에는 요걸 좀 반영을 해서 조금 내렸다가 올랐다가를 빠르게 변동을 해요. 네. 근데 전세는 그렇게 변동이 안 돼. 빨리 그렇죠. 안 되더라고. 맞아요. 계속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진 않더라고. 네. 아, 너 어려워? 나도 어려워. 더 줘. 네. 옆집에 3억이더라. 나는 3억 2천 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전세로 내놓는 사람들이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야. 네. 전세라고 하는 거는 무융자를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낼 이자가 없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겠어? 내가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뽑아 쓰는 것보다 전세금을 더 받아서 그 돈으로 내가 소득이 좀 줄어든 부분을 보충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전세금은 올라가. 근데 월세는 한 달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2달 안 들어오면 벌써 엉덩이가 들썩들썩합니다. 네. 관리비 내야가 되고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 포인트에 따라서 좀 낮아지기도 하고 올라지기도 하고 이 변동폭이 조금 심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팔랑거리지 않는데 월세 구하시는 분들은 0.0000001초 만에 팔랑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힘들어. 네. 임대인 분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임차인 분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정리 지금 잘해야 된다. 깔끔하게 알아듣기 쉽게. 경기가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뒤지게 어려워요. 죽도록 어려워요. 죽도록 어렵고 뒤지게 어렵다 보니까 이사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왜? 이사 비용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동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물건이 많냐? 그렇지도 않아요. 물건도 없고 손님도 없고 가격은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월세 월세는 그래도 조금 덜한데 특히 전세 같은 경우는 이동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날짜를 타이트하게 잡으시면 안 돼요. 좀 여유롭게 잡아야 돼요. 지금 경기 상황들이 이렇게 수월하게 스피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전세 너무 스피드하게 잡으시면 안 되세요. 너무 스피드하게 잡아도 안 되지만 네. 날짜가 여유 있다 그래서 괜찮은 물건이 나왔는데 좀 더 생각해 볼게 해도 안 돼. 그렇죠. 왜냐하면 성수기로 가면 갈수록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고 네. 이제 이사 수요하고 다 또 거기서 겹쳐버리면 네. 물건이 몇 개 있지도 않은데 난 좀 여유가 있는데 저도 조금 더 좋은 물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 그마저도. 맞아요. 근데 정말 좋은 물건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가능성은 지금 계약한 물건의 가능성보다 훨씬 더 희박해. 그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여기가 10%고 여기가 90%란 말이야. 네. 지금 본 물건의 계약 가능성이 90%고 더 좋은 물건이 나올 가능성이 10%야. 그럼 10%를 포기해야죠. 네. 90%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고 나면 가격이 조금 더 올라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조금 여유롭게 먼저 오고 조금 더 앞서서 계약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2달은 아니는데 2달이면 굉장히 급한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석 달이 있어. 석 달 전에 계약을 하자 그러면 임대인도 조금 망설여 더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개하기가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지난 다음에 이제 2달 남았어요. 이제부터는 시간에 쫓기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쫓기죠. 속된 말로 똥꼬냥이 그냥 바짝바짝 타들어가요. 네. 이삿날 계약 잔금은 자꾸 다가오는데 나는 좋은 집을 못 구해. 그나마 몇 개 있는 집도 없는데 가격도 더 올랐어. 네. 그리고 다음날 갔더니 좀 더 달래. 그렇죠.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월세는 그렇지 않아요. 네. 월세는 집이 중요해, 월세 금액이 중요해. 월세 금액이 중요해요. 월세 금액이 네. 중요해. 네. 조건이 중요해, 월세 금액이 중요해. 월세 금액이 중요해요. 그렇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 지금 구하시는 분들은 조금 전세보다는 덜 서둘러도 되는데 전세를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전세 나오는 물량도 별로 없고 이동도 없고 이럴 때는 조금 빠르게 계약을 하셔야 되고 조금 더 일찍 오셔야 돼요. 그렇죠. 3개월 앞두고 계약하신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나는 3개월에 전세 가격이 조금 오르고 물건이 귀할 거라고 예상이 돼서 미리 하려고 그래도 계약금 넣어줄게 그래도 임대인이 잠깐 딴 부동산 전화해보고
그럼 딴 부동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우 사장님 너무 성급하시다. 아우 그게 가격 후려치고 그래서 어느 부동산이야? 내가 5천 더 넣어줄게. 아우 내가 더 받아준다니까 이런다니까요. 3개월 전에 계약금을 넣는다 그래도 그렇게 계약금을 넣기가 쉽지 않아요. 이 메이드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하시고 조금 더 편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조금 더 일찍 오시고 조금 더 계약을 빠르게 하셔야 돼요. 네. 3개월 전인데 임대인이 아우 그래 아우 나 저기 세입자 안 구해줘서 고민하는 것보다 그냥 지금 해. 아 귀찮다. 땡큐지. 네. 땡큐지. 근데 거기다 대고 또 딜을 더 넣는다. 깎아주시면 이러면 이제 빈정상에서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지금 비수기를 지나서 성수기로 갈 텐데 걱정이 많아요. 네. 입주 물량 다 끝났어. 전세 물건도 별로 없어. 네. 그 물건도 별로 없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로 이동을 안 해. 그쵸. 근데 어디로 이동하라고 그래? 가라고 그래? 이제 분양도 한 데도 없어. 없어요. 입주하는 데도 없어. 네, 갈 데가 없어요. 이사 아무도 안 해요. 네. 그나마 남아있는 건 좀 월세 조금 남아있는데 네. 이게 힘든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올해가 정말 최악의 해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최악의 해로 끝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계속 내년에는 연장, 더 심할 수 있어요. 왜? 네. 경기 침체는 지금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렇죠. 다만 금리가 조금 내려간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경기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애돌말로 졸라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쵸. 경기가 어려우니까 금리를 내리죠. 경기가 네. 좋으면 금리를 올리잖아요.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경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예상하는 거야. 네. 그러면 이 경기 침체가 지금 모든 곳에다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들 이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동을 하지 않으니까 전세금은 경기는 어려운데 전세금을 올라가는 이런 와중에 있는데 네. 그 내년에 되면 더 좋아지냐 이거지. 그렇진 않죠. 그건 안 좋아. 왜? 경기가 정말 너무 안 좋으니까. 예. 경기가 좋아지면요 이사 가지 말래도 다 가. 그쵸. 그리고 옥정으로 너도 나도 다 온다고 더 준다 그래. 야 전세 3억이야 4억 줄게. 씨. 네, 맞아요. 지금은 전세 3억 5천 그러면 뭐라 그래? 3억 나는 3억. 계속 이런 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메이드 시키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어그리먼트에 딱 앉아서 이 사인 한번 하기까지 정말 엄청난 노력, 엄청난 비용, 엄청난 사람을 만나야 어그리먼트에 볼펜 딱 잡고 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임대인들, 임차인분들 이번 시장 정말 겪어보지 못한 시장을 경험해 보실 거예요. 네. 다만 이게 올해로 끝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진행형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임대인들은 전세금을 조금 더 받고 대출도 없고 하기 때문에 네. 뭐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이제 이자를 내야 되시는 대출을 많이 받고 월세를 놓으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전세든 월세든 내가 임대인한테 버리는 비용이 큰 건지 은행에 버리는 비용이 큰 건지를 계속 비교하셔야 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네. 다만 이렇게 이동이 없을 때 경기 침체가 왔다 그래서 전세금은 떨어지는 꼬라지를 못 봤다. 네. 네. 월세는 조금씩 왔다 갔다 하더라. 근데 그렇죠. 전세금이 떨어지는 꼬라지는 못 봤다. 그래서 이번 성수기가 열리기 전에 조금 미리 오셔서 체킹하시고 네. 미리 조금 앞서서 계약하시는 것도 괜찮다. 네. 조금 앞서서 계약하려고 그러는데 임대인이 계약금을 안 받는 게 문제지. 그렇죠. 네. 다른 부동산에 전화 돌리는 그 순간 물 건너 갑니다. 네. 딴 부동산에서 뭐라 그런다고? 더 받아준다. 아니면 내가 더 받아주는데 성급했다 이번에니까. 왜? 너무 잘하시는데요. 옥정 신도시 전망 앞으로 전월세 어떻게 될 건가 라고 말씀드렸고 꼭 이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경제적 사정이든 애 교육이든 아니면 이제 옥정으로 입성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뭐 발령이 나서 그렇든 발령이 났든 그런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일찍 움직이셔야 돼요. 네. 부동산도 경험입니다. 자, 그래서 맞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저희한테 전세를 내놓으시거나 매매를 내놓으시거나 월세를 내놓으시는 분 혹은 전세 매매 월세를 구하시는 분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수수료 깎아달라는 게 아니라 내 권리를 보호해달라. 내가 잘 모르니까 그 부동산에서 내 권리를 보호해달라는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계약하고 돈을 줬으니
나를 관리해 달라. 네. 내가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여기 왔을 적에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거든.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유료자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전속을 줬다고 그러는데 네. 자기의 권리를 침해당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네, 맞아요.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다 같이 일을 해요. 그리고 건축사 네. 이렇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모여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인데 우리 때문에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이제 뭐 전세를 놓는다거나 네. 뭐 매매를 한다거나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이 된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계약 갱신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네, 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전속을 주시는 건 딱 하나예요. 네. 내 권리를 보호해줘라. 그렇죠. 근데 저희들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권리를 보호해드립니다. 중간에 서서. 네. 여러분들이 감수해야 될 거 요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득을 취해야 될 건 이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잘못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엔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잘못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지금 유료자문의 대부분은 그걸 차지합니다. 네. 그 변호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네. 이렇게 저희들이 해드리고 해약이 안 되더라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맞아요.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하고 협업을 하고 건축사하고 협업을 하고 세무사하고 협업을 하고 법무사하고 협업을 해서 여러분들 다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네. 하니까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료자문은 그래서 여러분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저희하고 계약하신 분들은 유료자문비는 버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